아직까지는 트럼프는 스타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본 전략은 똑같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일단 간단한 게 처음에 세게 불러요. 처음에 한번 지르고 보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데 5달러 들었다.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광물로 갚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천억 달러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러프하게 간접적인 것까지 해도 한 2천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의 2배가 넘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내가 너 도와준다고 5천억을 썼잖아. 그러니까 네가 당장 돈은 없을 거고 땅 밑에 있는 거 좀 나오는 거 있으면 나한테 반절 줘. 그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일단 세게 얘기하는 거고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입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다 관세를 많이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 25%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지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일단 주도권 잡는 거. 주도권 딱 그냥 헤드라인에 5천억 달러 50%딱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일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긁어요. 굉장히 긁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실수나 실언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유도를 하는 겁니다. 캐나다 보고 자꾸 뭐 미국의 한 주가 되라. 캐나다가 원래 사이 좋았지 않습니까? 파이브 아이즈고 완전 우방인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싹 긁고 있죠. 그린란드도 미국용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가자지구를 개발해가지고 미국 휴양지를 만들겠다. 수에즈에 뭘 하겠다. 순간적으로 빡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늘 하는 거죠. 늘. 세게 얘기하고 또 감정을 확 긁어서 감정적인 행동을 유발한 다음에 실제 테이블에서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좀 내놔서 이걸 뭐 가져가는 유명한 책이지만 책에서도 보통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대상과 범위가 달라진 것이지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지금 너무 기대를 한 것도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근데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달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면 아까 5천억 달러처럼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너희한테 5천억을 썼어라고 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바이든 미친놈이 5천억 달러를 썼다고? 라고 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하죠. 그래서 지지자들은 막 선동합니다. 이제 뭔가를 받아와 뭐 그만해. 그런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이 무슨 소리야 5천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계산해보니까 이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하게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냥 막 지른 말에 팩트 체크하느라고 진실을 못 봐요. 거기에 함몰되게. 어차피 거짓말인 거 자기도 알아. 근데 그걸 거짓말이니 아니니 그걸 가지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어요. 그냥 반대자들을 그 안에 가둬두려는 전략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해리스하고 1대1 토론하고 막 할 때도 CBS에서 뭐 말만 하면 뭐 팩트체크 이렇게 들어온 것도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어차피 트럼프 구라 잘 치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방송사들이 지나치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 집착을 너무 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은 더 화를 나게 만들고 반대 진영 사람들은 이제 뭐 트럼프가 또 트럼프 했네 이 정도로 열심히 해리스를 지원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도 트럼프 이 전략이 좀 먹힌 거 아닌가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트럼프의 방식은 처음에 크게 지른다. 그리고 두 번째 수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왜곡해서 지지자들에게는 호응을 얻고 반대자들이 팩트 체크하느라 거기에 갇히게 만드는 그 전략. 거기서 상대편은 그 숫자와 긁힌 감정에 잠깐 눈이 돌아가고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싸우고 있을 때 진짜 원하는 걸 캐치하는 이런 전략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재밌었던 거가 캐나다입니다. 멕시코한테 그러는 거야. 이해되죠? 뭐 약도 많이 넘어오고 이민자가 대부분 이제 멕시코로 넘어가지 캐나다에서 넘어가는 경우 많지도 않고요. 근데 오히려 긁는 거는 캐나다로 더 긁어요. 멕시코 보고는 뭐 우리의 주가 되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뭐 미국의 한 주가 되라 거버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미국이 캐나다를 주로 삼고 싶을까 진짜? 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거짓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이고 아시겠죠. 얘기가 나온 김에 따져보면은
캐나다는 캘리포니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은 아시다시피 진보가 강하죠. 캐나다는 학비도 사고 병원도 무료고 막 좋게 말해 복지국가 나쁘게 말해 자팔국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주가 되면 지금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54명이죠. 그럼 캐나다가 한 주가 된다. 그러면 못해도 한 60 정도 될 겁니다. 뭐 60은 조금 안 돼도 캘리포니아는 많을 거니까 대충 60이라고 보죠. 그럼 텍사스하고 플로리다 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민주당일 거 아니야. 그리고 미국은 뭐예요? 캐나다가 51 주면 캐나다의 모든 선거인단은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면 공화당 대통령은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공화당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닌 거지. 공화당 없애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텍사스가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감정을 긁고 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거에 이목을 좀 집중시키려고 하는데 진짜 하려는 건 뭐냐면 캐나다한테 관세를 그렇게 막 때리고 하면서도 에너지에 대해서는 10%만 때린다고 했죠. 이게 물가 오르는 거에 분명히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것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키스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이제 대부분 미국 중서부 공업 지역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캐나다도 편하고 미국도 편해요. 캐나다 원유는 이게 수출을 하려면 이게 해변가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옮기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냥 국제 유가보다 좀 싸게 가까이 있는 미 중서부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하자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킹스톤 파이프라인 또 엑스엘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이것까지 만들고 있는 걸 쭉 연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의 원유를 더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가스를 깔겠다는 거니까 파이프라인을 깐다는 거는 이제 물론 캐나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가 캐나다를 긁으니까 지금 캐나다 카페에 가면 아메리카노를 캐나리카노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미국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 싫다라는 거죠. 아메리카노는 미국인 방식이다라는 뜻이니까 캐나리카노로 바꿔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론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출하던 에너지 기업들도 아니 딴 데보다 싸게 그냥 서로 편해서 팔고 있었는데 여기다 관세 때리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연결해서 우리도 해외로 미국 외 해외로 수출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여론도 지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게 되는 것이죠. 재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물가를 유가로 잡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캐나다 원유를 미국에 많이 가져올 실제적인 움직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건 좀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원유는 바이든 때 원유 때문에 하도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전략 비축률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사면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후보일 때는 자기 당선되면 전략 비축률 다시 쌓겠다고 했는데 당선된 이후로는 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쌓으면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올라갈 거니까. 정말로 트럼프는 물가에 관심이 많다는 건 다들 아실 건데 그 키를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건드리는 거는 뭐 미국으로서도 좀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1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렸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중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와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모든 제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막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회를 해놓으니까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일자리가 캐나다나 멕시코로 갔으니까. 원래는 캐나다나 멕시코 기업들조차 중국에 공장을 지어서 그걸 바로 미국에 수출을 하던 구조였는데 그게 중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맞으니까 외국 기업들은 빠지고 중국 기업조차도 밖에 나와서 우회로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중국 경제는 나빠지죠. 특히 청년들이 힘들어지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중국 내부의 문제고 좀 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법은 첫 번째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국경을 좀 강화해서 그 관세도 중국산이 들어간 걸 추적해서 좀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더 간단한 문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되죠. 우회로도 똑같이 과금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회로가 아니라 그냥 본토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불가능한 게 미국이 캐나다를 병합하면 캐나다라는 우회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한테 혹은 멕시코한테 너희들이 중국의 관세를 때려라, 이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봐도 캐나다가 미국의 한 주가 되면 공화당이 몰락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벌어지는 일들이 캐나다가 결국에는 중국한테 관세 매기는 꼴이 되는 거죠. 캐나다가 미국이 돼버리면 미국은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능욕을 당하기 싫으면 너희들도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해라,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만날 때마다 이제 긁는 거지. 원래 트럼프 방식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한 거다. 진짜 원하는 건 뭐다? 뭐겠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든 뭐든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해라. 그리고 2차 합의가 들어가죠. US 메카가. 사실 이게 트럼프 1기 때도 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중국에다 관세를 때리면 인접 국가로 해서 우회를 많이 할 거다, 분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다가 다 공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프타를 깨고 거의 똑같은 USMCA라는 메카라는 새로운 협정을 하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그냥 발음도 편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나프타를 굳이 깨고 새로운 협정을 했냐면, 거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너희들하고 다시 미국이 자유무역을 이어줄 테니까 중국하고 FTA 하지 마 였습니다. US 메카의 목적은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중국하고 무역협정을 하는 걸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약속 지켰잖아요. 안 했잖아.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중국 FTA, 중국의 엄청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왜 개입을 했겠습니까? 왜 개입을 했겠어? 캐나다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캐나다를 뚫어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의 관세는 캐나다라는 미국 친구를 통해서 우회로가 고속도로로 빵 뚫리는 거니까, 그걸 시도하다가 걸렸던 거지. 걸렸던 거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협상할 때 FTA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 너희들도 뭐 관세를 때리든지 어떤 수를 내봐 라는 말을 돌려서 우리의 한 주가 되라, 거버너,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멕시코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나다한테 뭘 원하는지 금방 말씀드렸고, 멕시코는 캐나다 플러스 뭐겠습니까? 국경 통제, 이민자, 그리고 뭐 문제, 뭐 이런 관련 것들에 대해서 국경 강화를 더 요구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아시아한테는 뭘까? 저는 한국, 대만, 일본한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표면적으로는 방입인데 결국에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라고 봅니다. 거긴 유럽도 들어갈 것이네. ASML 같은 경우는 유럽이 있으니까. 근데 ARM 같은 경우는 일본 거고, 그리고 한국 HBM 같은 제조업이 있고 TSMC 같은 대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 미국에 준하게 중국과 첨단 산업에서 결별을 선언해라 라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